여러분, 이제 2025년 1월도 벌써 반이 지났는데요. 그러다 보니 연말 연초 모임 많으시죠? 혹시 그 모임이 술자리이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아, 됐고 그냥 술이나 한잔해. 짠! 모두 본인의 손을 살펴보세요. 혹시 약지가 검지보다 긴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술꾼일 확률이 높습니다. 수안지대 연구팀은 손가락 길이와 음주 습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258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손가락 길이를 측정했는데요. 세계보건기구가 제정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 검사로 참가자들의 음주 정도를 평가해본 결과 검지보다 약지가 길수록 알코올 섭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왼손보다 오른손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 결과에 따르면 아마 우리나라 성인 반 이상은 약지가 더 길 것 같아요. 이유는 우리나라는 성인의 55% 이상, 2명 중 1명 이상이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다는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약지가 더 긴 분도 혹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분들도 아니면 취미로 와인이나 위스키를 즐기시는 분들도 지금 시대에 태어나 다행입니다. 예전에 태어났으면 모두 범법자가 될 수 있었거든요. 바로 총기 소지조차 개인의 자유로 허가한 자유의 상징, 미국에서요. 1919년의 오늘 날짜인 1월 16일, 미국의 수정헌법 제18조가 비준됩니다. 그 내용은 바로 금주법. 이는 술의 제조 및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이었는데요. 어쩌다가 이런 법이 통과되게 됐을까요? 미국에서 금주운동의 역사는 생각보다 깁니다. 18세기부터 개신교 중에서도 감리 교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여기 당시 회사의 오너들도 노동자들이 술 마시는 걸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노동자들이 전날 술 마시고 다음날 공장을 안 나오기 일쑤였거든요. 실제로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금주법 발효 후 자신의 공장 결근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었으니까요. 반면에 노동자나 이주자들이 많았던 도심에선 금주에 대한 반발이 심했죠. 그래서 금주법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때까지 서로 주장만 할 뿐 금주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난 뒤 변합니다. 1915년 여객선 RMS 루시타니아호가 독일의 잠수함에 의해 침몰해 126명의 미국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전까지도 종종 미국은 독일 잠수함에 의해 공격을 받아왔고 수많은 화물선들이 수장당해 화가 나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걸 계기로 미국도 더 이상 참지 않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죠. 이로 인해 미국인들의 독일인 혐오도 상당히 심해지게 됩니다. 금주법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19세기 중 미국에 들어온 독일계 이민자들은 도수가 센 맥주를 만들며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주요 맥주 양조장들은 대부분 독일계 이민자들이 만든 곳이었죠. 그런데 독일 혐오에 이르러서 술을 금지하면 독일인들 밥줄이 끊긴다 라는 논리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논리로 인해 수정헌법 제18조가 1월 16일인 바로 오늘 미 의회에서 비준되게 된 것이죠. 금주법을 주장했던 사람들 중 기독교인이 많았으나 금주법에 빠지는 술도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의식에 사용되는 포도주는 허용됐죠. 금주법 시행 후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금지해야 할 술의 정의는 현재 무알콜과 비슷한 수준인 0.5% 이상으로 규정했던 게 치명적이었는데요. 1916년 1,300개가 넘던 맥주 양조업체가 10년 뒤인 1926년 싹 사라져버렸으니까요. 그렇다면 금주법의 실효성은 어땠을까요? 몇 년간은 간경변으로 인한 사망, 알코올 중독, 취중 범죄자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금주법은 금방 그 의미를 잃게 되죠. 가장 큰 이유는 젊은 세대들의 반발이었는데요. 신진 작가들이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금주법은 그냥 어르신들의 규제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다시 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술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밀주와 이를 둘러싼 조직 범죄가 성행하기 시작했죠.
종교의식 외에도 알코올을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병원과 약국에서 처방받아 의료용 알코올이라고 포장된 술을 마시는 것인데, 당시 브랜디를 약으로 쓰는 건 상식이었는데요. 브랜디는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혈류를 좋게 만든다고 믿었거든요. 심지어 부동액, 페인트, 향수에 포함된 알코올을 추출해서 마시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암암리에 밀거래도 하고 어둠의 가게도 생긴 것이죠. 한술 더 떠 성수로 사용한 포도주는 금지가 아니었기에 술 마시려고 교회에 가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이때 서민경제에 센세이션한 아이템이 하나 출시됩니다. 제품명은 그레이프 브릭이었는데요. 건조한 포도를 상자 모양으로 만든 제품으로 물에 담그면 포도주스가 되죠. 근데 이걸 상온에 잘못 보관하면 발효가 돼버려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는 제품 판매자의 경고문에서도 나타나죠. 빨간 글씨로 상온에 오래 두지 마세요. 상온에 보관하면 와인이 됩니다. 추가로 금주법으로 인해 남녀 간의 벽을 허물고 인종차별까지 극복하게 되는 서민경제가 탄생합니다. 말이 쉽지, 영어로 스픽이지. 이건 술집인데요. 간판 없는 건물에 암호를 대야 입장할 수 있는 술집입니다. 술을 팔고 만들고 심지어는 밀수도 하는 가게였죠. 당시 술집은 남성이 가는 곳, 여성이 가는 곳으로 나눠지기도 했고, 또 흑인, 백인이 가는 곳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금주법으로 술 마실 비밀 장소가 한정되다 보니 스피기지로 모이면서 남녀 인종차별 없이 한데 모여 술을 즐긴 것이죠. 술 하나로 대동단결. 이때 퍼진 문화가 바로 흑인들이 즐겨 듣던 재즈입니다. 그리고 이 금주법으로 돈을 많이 번 인물이 바로 밤의 대통령 알 카포네였고요.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피아 이미지를 정립하게 된 때입니다. 이렇게 한 산업과 경제를 파괴하고 범죄 조직을 부흥시켰던 금주법은 대공황 직후인 1933년 12월 5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 미국 수정헌법 제21조가 비준되며 문제의 수정헌법 제18조를 대체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요. 수정헌법 제21조는 처음으로 특정 헌법 조항이 다른 헌법 조항을 부정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금주법을 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선거권, 권력 분립, 법치주의, 인권의 평등, 시민 자유, 정치적 자유 보장, 그리고 사유제 인정하에 시장 경제 등이 포함되죠. 금주법은 아무래도 이 시장 경제에 위배되는 법이 아니었을까요? 위에서 언급한 그 어떤 하나라도 위배되지 않고 여러분의 경제가 여유로운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지금 당신이 어쩌다 마주친 경제 이야기, 어쩌다 경제 이하늘이었습니다.